네, 저는 디자이너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자라는 거는 타이포그래피 세계에서 바라본 문자입니다. 실무가 중요시되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타이포그래피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겪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도구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 상황이 첫 작업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 어떤 망설임,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이상 조판할 일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이제 매체상에서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량 전파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약간 그런 중압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결국 관습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인식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활자의 관습, 사진식자의 관습, 이런 것도 너무 옛 관습의 느낌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 한 시즌을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시즌살이 타이포그래피, 이런 잔 유행이 반복되는 느낌을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점에서는 한글 문화에서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역사가 좀 짧은 문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이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할 때 문자라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평소에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 때 아마 타이포그래피 관련 교재는 다 본 것 같아요. 고전도 포함해서 다 봤고요. 어떤 양식의 배경에 따라서 내용상의 차이가 이제 좀 나긴 하는데, 결국에 다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열심히 본다고 디자인이 막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로마 문자권에서 발생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그 타이포그래피 관련 서적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심을 보면 다 로마 문자권에서 발생한 타이포그래피에 이쪽 문자를 이렇게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로마자 베이스, 우리 문자 베이스라고 하는 그 근거조차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살피고 형태 근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문자라는 것의 본질에 좀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언어에 상응하는 시각 소통 수단으로 이제 문자를 드는데, 문자라는 도구가 모두 사용 원리가 다르잖아요. 이 다양한 소통 수단을 모두 문자라는 단어로 묶어서 사용하는 게 이게 납득이 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눈으로 식별한다는 원리 외에 소통 원리가 전혀 다른 건데, 어떤 건 언어를 묘사하는 시각 수단이고 어떤 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 매체잖아요. 전혀 다른 물건이다 보니까 효율이라는 기준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어를 자른다라는 말을 표현 문자권에서 다룬다면 언어의 발음 연결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의 문자권에서는 언어 묘사에 그다지 큰 타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동아시아가 행두, 행미 정렬을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게 뭐 이런 이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타이포그래피는 생각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물론 타이포그래피 작업에 직접적인 규자별을 뭐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근데 문자와 사회, 인간, 언어, 이런 관계들을 의식하면서부터 타이포그래피 접하는 태도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매체를 다룬 일에도 좀 진지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매체 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이미 뭐 적응이 버거운 수준으로 발달이 되어 왔고, 그리고 뭐 내년에 또 뭐 어떤 귀신 같은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타이포그래피 방향도 이제 뭐 거의 감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필기만 사용하던 과거의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화면 매체 또는 요 인쇄로 되어 있는 인쇄물을 같이 보여주면은 아마 그들이 이 글을 읽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문화를 망쳤다고 호통을 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사귀어오면서 타협해온 결과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보면 과정이 다 보이거든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게 더 확신 있는 예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주 멀리 있는 앞날을 상상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관련된 주변 시야를 넓게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인간 사회의 관계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타이포그래피가 나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작업의 일부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전문의식 같은 걸 좀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사회에 문자가 바뀌는 일은 엄청난 이변이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요. 사실 꾸준히 바뀌어왔잖아요. 특히 문자 사용 방식은 가까운 세대를 건너면서도 꽤 터울이 보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다른 환경을 띠고 있었죠. 우리 지역만 봐도 가로짜기, 세로짜기의 교차가 있었죠. 그리고 한자 혼용의 문화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고, 서체에서는 뭐 탈레목골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도 나왔었고요. 매체를 봐도 활자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사진식자, 지금 디지털 환경,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큰 구분인 셈이고요. 사실 더 섬세하게 차이가 보여요. 작업하는 걸 보면은 이미 타이포그래피 실무에서도 세대 차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행, 트렌드 뭐 이런 거 말고요. 자라온 세대에 따라서 문자 보는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독서에서 문장을 인식하는 선호도를 물어봐도 자간이나 행간의 선호도, 그리고 어떤 단락의 정렬 방식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학생들 작업하는 것만 봐도요. 좌측 정렬을 많이 선호하는 인상이 있고 양끝 정렬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좀 뭐 올드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저희 사회에서 한자 사용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문자 사용에서는 이 상형의 기능이 좀 살아나는 인상을 좀 느껴요. 상형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일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한자 세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문화에 적응을 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셜 맥루한의 사고를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서체는 필기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체는 이제 손으로 따라쓰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상의 양식화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육필의 양식화인 거잖아요. 글자 모양의 묘사가 아니라 필기의 흐름, 순서, 어떤 강약 이런 필기에서 나오는 모든 호흡의 캐리커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양식화가 강한 기하학적인 서체를 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기의 호흡 같은 걸 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서체 형태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 서체는 필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조만간 타이핑도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에서 좀 건방진 말을 했어요. 필기가 이미 많이 사라져 있는 지금이고
우리 사회에서 필기가 만약에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러면 문자 매체의 근거가 사라질 거고 문자는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문자의 존속도 미지수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간략하게 책 소개를 설명드리면 우선 한자문화권의 문자 매체의 얘기들이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기존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자 원리의 진솔한 타이포그래피 환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실무까지도 꽤 연결을 좀 지어놨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현역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놀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